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17명 발생하며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6,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연일 위중증 환자도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를 발표하는데 특단의 조치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들도 3차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 검사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5,817명이라는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에는 확진자 수 추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게 어제보다는 주름 872명 감소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여기는 진단 검사 수가 줄어드는 주말 효과로 상당히 그렇죠. 적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어제 일요일도 상당히 많이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의 숫자는 이제 월요일 발표 수준으로는 최고 숫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줄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이전 주에 월요일을 보면 4,325명이에요. 네. 1,500명 가까이 늘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유행의 수준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사망자 수가 오늘 40명 늘어서 4,293명이 됐는데 이 누적이 4,293명에 지금까지 이번 달 11월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결국은 3분의 1 이상이 1,419명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이후 단계 회복 이후에 사망하신 분인데 33%라는 거는 3명 중에 1명이 이 한 달 반여 동안에 사망을 하셨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위중증화율,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유행의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도 짚어보면 엿새째 800명대입니다. 지난 한 주 평균 위중증 환자가 807명이더라고요. 일각에서는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18명 어제보다 줄었는데 사망자가 40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순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나오는 위중증 환자의 수, 사망자의 수라는 것은 사실은 2, 3주 이전에 이미 확진이 되셨던 분들이 지금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2, 3주 전에는 한 3,000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때 발생하는데 이거 후행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7,000명 수준, 이게 주말에도 5, 6,000명 수준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2, 3주 후에는 1,000명이 넘어가는 것은 뭐 당연한 상황이고요. 지금 확진자를 줄여야만 앞으로 2, 3주 후에 좀 줄어들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확진자 수가 바로 줄어들 수는 없죠. 지금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방역 강화를 해야만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후행적으로 위중증 사망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의료 체제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지금의 방역 수준으로는 이것이 올겨울 안에 방역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역학조사 역량이 부족해서 실제로 역학조사가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요. 오늘 지금 속보로 나온 것이 홍성교도소에서 확진 집단 발생이 일어나서 수용자 26명하고 직원 3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집단 발생이 교도소의 특성상 단체 생활을 하면서 접촉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코호트 격리라는 의미가 거기서 이제 접촉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단 발생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이 홍성교도소인 경우에는 기결수, 미결수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데가 돼서 신입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앞으로는 여기다가 이제 재소자들만 갖고서 빨리 격리를 하고 환자 분류를 해서 빨리 치료를 하고 더 피해가 커지지 않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집단 감염 사례도 새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정부가 그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놓을까가 관심사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이라서 많은 분들이 뭐 콘서트 같은 것도 가시고 혹은 늦게까지 술자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 이제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갑자기 이것을 조이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상당히 많이 해이해진 것은 사실이죠. 또 우리 국민들이 예전에는 1,000명에서 뭐 2,000명 이렇게 늘어난다든지 할 때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방역, 특히 생활 방역, 뭐 거리두기라든지 모임 자제 같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 11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좀 숫자에 좀 둔감해지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역에 대한 생활 방역이 상당히 느슨해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어느 정도 다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지금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계속 미적거리고 있어요. 좀 강력하게 일단 한 번은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좀 짧게 하더라도 강력한 것이 필요하죠. 네. 이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게까지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월까지 했던 그 4단계 수준보다도 좀 더 높은 높게. 수준의 것을 단기간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길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짧게 하면서 강력하게 하고 또 보상은 좀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금 연말로 가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영업소들이 전부 매출이 늘어나는 시기가 대목이라고 아니겠습니까? 하죠. 예. 네.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것을 지금 줄인다고 했을 때 이 보상하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매출의 수준보다는 오히려 좀 더 두텁게 좀 보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서 뭐 좀 더 강력하게 영업시간 제한도 지난 10월까지는 9시 정도, 10시까지 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당겨서 8시 정도까지 줄이면서 또 여러 가지 방역을 사적 모임 같은 것들도 지금 지난번에는 5명 정도까지 모임 제한을 했던 것도 지금 뭐 한 4명, 뭐 1명 줄이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작년 1월 20일 시작한 이후로 지금이 최고의 위기 상황이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학교도 뭐 갈 수 있고 전면 수업 학교 개학? 수업을 듣는 상황에서 또한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들이 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것을 강력하게 짧게 한다 그러면은 좀 좋아진다 하면은 금방 완화시키는 건 빨리 하지 말고 좀 더 천천히 완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들 강력하게 짧게 하면서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완화되는 것은 천천히 해야 이번 연말까지 잘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4단계 때 하던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고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바뀌는 겁니까? 예, 어제 일요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확인을 하고 오늘부터는 못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만 한 상황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그걸 실제로 하죠. 예. 네. 실제 그 위반을 했을 때 이 개인은 1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다음에 업소인 경우에 있어서는 150만 원, 1회 때는 150만 원이고 2회 때는 300만 원인데 이게 3차, 4차를 하게 되면 영업 정지까지 가게 되고 폐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모든 업소를 다 단속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아주 그 어려운 입장에 놓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한 명 더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이것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즉 이 손님들이 갑자기 몰렸을 때 이 체크를 안 하시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럴 때 개인뿐만 아니라 업주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고 또 지금 한 주간은 또 계도 기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수기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직 다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네.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 종이로 가진 것 혹은 신분증에다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 혹은 QR코드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마련되지 않으신 이 고령층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한 주일 동안 좀 더 지금 계도 기간은 끝났지만 조금 더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잘 지켜야만 미접종되신 분들이 이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은 전체적인 이 확산세를 줄이는 데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면 미접종자들은 PCR 음성 확인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근데요, 그 PCR 음성 확인서라는 게 48시간 정도의 그러니까요. 예,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선별검사소에 가서 진단검사를 받는다고 해도 거의 뭐 12시간 이상은 시간이 걸려야 결과가 나오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은 36시간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으로선 뭐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꼭 가고 싶은 데를 갈 때에는 한번 받고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방역 패스 때문에 사실은 진단검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진단검사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확진자 규모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것도 또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확진자 수가 이 방역 패스로 인해서 진단검사 수 증가로 인해서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료 체제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재택 치료를 하든 생활치료센터를 가든 병상을 기다리고 있든 이 모든 것들이 의료 부담은 굉장히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조절할지 과연 지금 진단검사가 과연 이 방역 패스를 계속하면서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검사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도 어제 이렇게 시청 쪽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검사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검사 받기도 좀 힘들다는 그런 의견과 지적도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건? 지금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을 기다려야 네. 한다거든요. 그러면 오늘 5,817명 나왔지만 이게 주말에 보건소 같은 데는 오전 중에 다 진단검사가 마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데 결국은 이 진단검사를 다 했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가능성도 있죠. 지금으로 봐서는 한 10,000명 정도 수준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데 진단검사가 그렇게까지 많이는 못 간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앞으로 진단검사 용량을 더 늘린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 방역 패스를 지금 도입한 부분이 과연 이 유행의 확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물론 문제는 되겠습니다만은 이 진단 검사 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생기는 이 확진자의 규모의 확산 이것은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사실 유행의 규모는 앞으로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좀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청 인원을 보니까 6만 명, 미접종 학생의 6%에 불과한 수치여서요. 아무래도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아직까지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이 방역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유행의 규모가 커진다면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감염되면서 위중증으로 가는 아이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성장기에 이 아이들이 감염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감염으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의 손상 또는 장기적인 후유증 같은 것에 시달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서요. 네. 예방 접종의 지금 이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부작용 사례들을 확실하게 다 좀 홍보를 하면서 네.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다. 즉 접종 후에 주의만 잘하면은 심근염인 경우에 있어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부분을 잘 인식을 시키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 또는 여러 가지 그 조치들, 즉 예방 접종을 받은 후에 좀 아이들이 가슴이 아프다든지 좀 가벼운 증상이 있었을 때라도 심근염이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의료 체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즉 진찰받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지금 잘 없어요. 이 지역 사회에서 제가 어떤 아이가 가슴이 뭐 좀 답답하다, 네. 호흡이 좀 가파져졌다, 네. 두근거린다 이런 증상이 났을 때 너무 간단한 증상 아닙니까?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1339 걸어서는 전문성이 없고요. 보건소에 걸어 전화해서도 알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예방접종을 받은 그 의원에 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간단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각해지는 증상까지를 볼 수 있는 의료 체제가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제일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런 이상 부작용 사례가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네. 제일 큰 문제로 보여서요. 그런 부분을 잘 만든 다음에 네. 확실하게 그 치료를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를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청소년 방역 패스와 관련해서 독서실이나 학원에도 적용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뭐 보완 지침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방역 패스 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기준은 학교는 갈 수 있는데 네. 학원은 못 간다는 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네. 있습니다. 학교는 더 많은 시간, 또 점심 시간도 있고 밥도 먹고 아이들끼리 막 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접촉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는데 학교는 아니고 방역패스 대상이 아니고 학원이 방역패스 대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사실은 이 식당에서는 혼자 가서 다 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안 된다. 혼자서 공부하면서 칸막이도 있고 마스크 절대로 벗지 않고 물 정도 마시는 상황인데 방역 면에서 보면은 훨씬 더 감염 위험이 적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또 혼자서 들어가는 스터디 카페 같은 데에서도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 2월 1일부터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더 늦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지금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한 2월 정도까지 좀 늦춰가면서 이번 겨울은 잘 나기 위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역 패스보다는 오히려 방학 기간을 좀 늘리면서 학생들한테 접종을 더 독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하면서 이 대상에 있어서도 사실은 학원이나 뭐 이런 데는 좀 대상에서 빼주고 뭐 PC방이라든지 뭐 오락실이라든지 뭐 꼭 안 가도 되는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이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원이라든지 공부하는데 또는 학교 끝난 다음에 돌봄을 위해서 뭐 미술이라든지 뭐 음악 학원 같은 데 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은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특히 젊은 층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할 것으로 보여서요. 이 반대가 심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잘 안 돌아갈 수 있는 피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고려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어느 정도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죠, 이 3차 추가 접종 기간이 3개월로 줄이는 걸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8시 정도에 18세 이상 성인은 3차 접종 예약하라, 3개월이 지났으면 3차 접종을 예약하라 이런 문자도 오더군요. 그만큼 3차 접종이 현 상황에서 중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차 접종까지 했을 때 그전에는 우리가 뭐 2차 접종까지 하면은 집단 면역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80%도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접종 완료율이 높다고 해서 꼭 감염이 확산이 안 된다. 즉 지금 감염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유행이 이렇게 커지는 상황에서는 3차 접종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네. 하지만 3차 접종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따져보면은 사실은 고위험군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네. 뭐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바로 맞아야 되겠지만 사실 50대 이상이 아닌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는 3개월이라는 것이 사실 이 비용 대비 효과 또 부작용면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급히 맞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맞아야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50대 이상의 고령층과 18세에서부터 49세 사이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자신이 불안해서 꼭 맞고 싶으신 분들이 맞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3차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오미크론 지역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제 이 3차 접종을 받으면 이 오미크론 면역력의 100배가 높아진다. 2차 접종 때보다 100배가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죠. 이 100배라는 의미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2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 거의 효과가 없어진다는 그 숫자의 100배이기 때문에 물백신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물백신이 된다는 거죠. 2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 이 오미크론의 감염력은 굉장히 커서 결국은 물백신이 된다는 의미고 또 파이자에서 발표한 것으로만 봐도 2차 접종까지 받았을 때보다 3차 접종을 받았을 때에는 25배 이상의 항체가가 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가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백신의 더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중증화를 막고 사망을 막는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 고령층에 있어서는 3차 접종을 받아야만 이렇게 입원할 정도로 아프다든가 또는 위중증이 된다든가 사망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전북에서도 오미크론 관련 N차 감염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미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죠. 네. 이란에서부터 귀국한 그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유학생이 감염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지금 전북, 전남까지 퍼진 상황인데 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이 이분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형한테 감염이 됐고 형의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어린이집. 또 네. 어린이집에 가면서 확산이 됐고 또 거기서부터 서울 모임이 생겨서 서울 모임에서부터 감염된 사람들이 또 전남까지 가고 이런 확산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과연 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때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켰느냐 하는 것이죠. 즉 형한테 감염이 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올 때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본인 혹은 이 외국인인 경우 시설 격리를 했을 때 이 문제가 그 확진자였던 그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의 동거 가족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이 동거 가족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한 열흘 이상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즉 침실이라든지 화장실 같은 데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예, 같이 얘기를 할 때도 2m 거리에서 KF94 마스크를 쓰고서 얘기를 해야 되고 환기 잘하고 주변 소독 잘하고 뭐 이 정도만 잘 한다면은 사실은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게 또 오미크론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걸 다 지켰는데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전파력이 강한. 예,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홍콩의 경우를 보면은 이 호텔의 맞은편 방에 있었는데도 감염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가격리를 할 때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감염의 확산은 좀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시설격리뿐만 아니라 시설격리는 큰 문제 없습니다. 열흘 동안 한다면. 하지만 자가격리를 할 때 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주거지가 꼭 있어야만 그 자가격리를 시키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가족들이 어떤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혹은 친척집에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지금 내국인인 경우나 뭐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 오미크론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확산되었을 때 그 날짜하고 역학조사 한 날짜하고 다 비교해 보면은 네. 실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 N차 감염이 오미크론이 이미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의심환자로 해서 찾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2, 3일 더 지나면서 다 못 찾아낸다면은 결국 우리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우려스러운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